안녕하십니까.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입니다. 군 간부 여러분들은 민간인들보다도 더 많은 재무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적절하지 못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또 전역 후 제2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업무나 근무 여건의 특성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에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금융범죄에 휩쓸리게 된다. 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선택하지 못해 더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군인은 재무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다. 그래서 금융 문제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민간인들은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금융 동향과 정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신문을 보죠. 회사에 가면 인터넷을 봅니다.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나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매우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어떤가요? 군인 특성상 훈련과 고유 업무 등으로 금융 동향과 정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는 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민간인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2008년 6월 육군 박모 중위 등이 일으킨 400억대의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군 이래 군 연루 사기 사건 중 최대 피해 금액으로 주된 피해자가 부사관 및 대위 이하의 장교로 5천만 원 이상의 피해자도 200명이 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중희가 고수익을 미끼로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면서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 모두 750명으로부터 총 400억 원을 받아 가르친 사건으로 이들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은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면 무려 200% 정도입니다. 2008년도의 금리는 연 5% 정도였으니 이 수익은 시중금리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75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해진 것이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누구든지 시중금리의 몇 배 이상의 금리를 확정금리로 준다고
돈을 맡기라고 하면 얼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사 수신 행위입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면 적절하지 못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정보가 부족하여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한 것이지 나쁜 상품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정보가 부족하면 받아야 할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자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상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다양한 혜택들, 저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해결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이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 민간인이 되는 순간 매서운 사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자이건 타이건 전역 시 소득은 감소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군인에게 있어 전역은 가장 신중해야 할 결정이다. 군인이 전역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정년이 짧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전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작전 수행 등을 고려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세부터 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소령의 경우 45세 전역 시 연금 수령액이 현역 시 월급보다 6 내지 70%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해서 전역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군인의 업무가 일반 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역 후 사회 재취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역 군인의 취업률 50%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나마 2년에서 8년 사이에 사회 재취업률이 50%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전차 몰다 다친 이중사, 시장에서 손술에 몰면서 생계, 청춘을 바쳤건만 할 줄 아는 게 뭐냐? 전역자 절반은 재취업 실패, 퇴직금 사기당하기 일수. 이것이 전역 군인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역을 유혹하는 속삭임은 너무나 큰 재무적인 위험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경제적 요청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 지인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신용이 좋지 못한 군 간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군부대로 찾아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대출 좀 받아줘. 보증 좀 서줘. 이런 부탁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증과 채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군인은 월급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도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의 계급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금액의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금융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출금과 이자가 누적되어 감에 따라 군인들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 상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채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경제는 피폐해지고 군 생활의 집중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경제적 요청을 지혜롭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응해야 할 경우라도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월 상환해야 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액이 본인의 소득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나 부채로 시달리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고금리를 연 8에서 12%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바꿔드림론이나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제해드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4,000원짜리 카페라떼 한 잔을 아낀다고 생각해보자.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이면 6,500만 원, 30년이면 1억 8,700만 원, 40년 동안 투자하면 5억 300만 원이 된다. 카페라떼 한 잔을 꾹 참는다면 40년 후 5억을 모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카페라떼의 효과이다.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으면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수입이 적은 편이고 안정적이니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적은 돈으로라도 꾸준히 모으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군인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재무적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군 간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인들보다 재무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